반갑습니다. PPT 나올 때까지 인사드릴게요. 본 연구 책임 맡은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 김승섭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 제목은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근무 환경의 건강 실태 조사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여러 단편적인 신문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갑질 이야기들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오래 서 있는 것들로 인해 나타나는 하지 정맥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근무 환경을 검토하고 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본 연구가 가장 큰 최초의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들이 되게 특수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고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떤 질문을 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지난 10개월 동안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들과 함께 연구를 기획하고 설문을 디자인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연구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이었고요. 연구 참여 대상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노조연대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 브랜드들 샤넬, 키엘, 입생유랑, 디올, 갤랑, 클라란스, 라메르 등등등 이런 여러 브랜드의 노동자 2,806명이 연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연구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고요. 곧바로 연구 결과로 들어가겠습니다. 2,806명의 노동자들 중에서 96%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지점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령을 따지게 되면 절반 정도가 30세 이하, 절반 정도가 30세 이상으로 5대5 비율입니다. 혼인 상태를 따졌을 경우에는 미혼이 69%로 가장 많았고요. 직급에서는 일반 사원이 5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근속 연수는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데 5년 이하의 근속 연수를 가진 사람들이 40%였지만은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5년 이상을 근무했다는 지점 기억해 주시면은 이 연구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노동자들 중에 90.4%에 해당하는 2,538명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이었고요. 그 밖에 261명이 화장품 외 부티크, 시계나 의류 등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할게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키워드를 5가지로 뽑았어요. 그리고 그 5가지는 놀랍고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인 지점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화장실이에요. 혹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시고 구입하시면서 화장실에서 판매직 노동자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했던 걸까요? 그게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면세점 혹은 백화점으로부터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77.4%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백화점의 근무 수칙에서 공식화된 문서에서도 보면은 고객시설물, 고객용 화장실, 고객용 휴게실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면 업무용,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 문제는 면세점의 경우 직원용 화장실이 너무나 멀리 있고 백화점의 경우 한 건물에 하나,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묻습니다. 지난 일주일 기준입니다. 근무 중에 화장실에 갈 필요가 있었으나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59.8%, 6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이 된 노동자들이고 대부분 이 상황에 대해서 몸을 적응시키려고 애를 썼던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의 노동자들은 지난 일주일 기준으로 화장실을 못 갔던 적이 있는 거죠. 가지 못했던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매장에 인력이 없어서 본인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화장실은 너무 멉니다. 고객용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직원용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근데 가더라도 칸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화장실을 가지 않고 참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백화점과 면세점은 건조합니다. 근데 건조해서 자꾸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근무 중에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목이 마른데도 물을 마시지 않은 경우를 물었을 때 4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상담을 많이 합니다. 화장품 판매점 노동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대결절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성대결절로 치료받았던 노동자들의 숫자는 147명, 5.2%고요. 건조한 상황에서 안구건조증으로 치료받았던 사람들의 숫자는 1077명, 38.4%입니다. 매우 높은 수치이죠. 그리고 화장실에 원하는 시간에 가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것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방광염에 걸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화장실에 가지 못하니까요. 20.6%가 방광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숫자가 높은지 낮은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20%가 높은 건가 낮은 건가. 그렇다고 하면은 2013년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같은 나이대 여성 노동자들이 방광염으로 1년 동안 치료받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 숫자는 6.5%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은 같은 나이대 여성 노동자에 비해서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점 여성 노동자들은 3.2배가량 방광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납니다.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화장실에 가지 못해요. 멀고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생리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난 6개월 기준으로 생리대 교체를 못한 경험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39.9%가 그렇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생리대 교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부 질환이나 염증 등이 생긴 경험이 있냐고 물었을 때 17%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의자입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예 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의자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했습니다. 의자가 있는지, 의자가 있다면 앉을 수 있는지. 이 둘을 합치면 의자가 없거나 있지만 앉을 수 없는 경우를 합쳐서 이 비율은 65%에 해당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근무 수칙상 어디에 기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 있는 여성 노동자들, 서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하루 종일 서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판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하지 정맥류에 걸립니다. 15.3%가 하지 정맥류에 치료받았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밑에 있는 근막에 여기증이 생겨서 치료받았던 경우가 독적 근막염으로 7.9%입니다. 이 숫자가 높게 보이시나요? 낮게 보이시나요? 같은 나이대 여성 노동자 일반인구 집단과 비교했을 때 숫자입니다. 하지 정맥류는 25.5배, 독적 근막염은 15.8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이 붓습니다. 계속 서 있으니까요. 앉지 못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신발, 일할 때 신어야 되는 신발을 유니아라고 부르는데 유니아를 처음부터 큰 사이즈로 주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그 경험을 물었을 때 72%가 그런 적이 있다라고 답합니다. 구두를 신어요. 그리고 그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고 화장실에 갈 수가 없고 의자에 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뼈의 상태가 바뀌는 우주 외반증이 생겨납니다. 발의 통증을 느낀 적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91%가 있다라고 답합니다. 거의 모든 노동자가 발의 통증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우주 외반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6.7%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숫자는 같은 나이대 여성 노동자들이 0.1%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했을 때 거의 60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휴게실입니다. 휴게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노동자들 중에서 휴게실에서 편히 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근데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 판매 등 노동자들에게 휴게실의 의미는 다릅니다. 보신 것처럼 이분들은 어디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앉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 공간에서 휴게실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들은 필수적이고 절박한 요구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휴게실의 시설들이 대체로 매우 열악한 것들이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복도에서 쉬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매장에서 쉴 수가 없다. 벽에 기댈 수 있는 의자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고 그래서 휴게실이 필요하다. 물어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휴게실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이용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41%, 41.9%, 이용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58.1%였습니다. 왜 이용하지 못했을까요? 일단 휴게실이 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간이 좁습니다. 가장 많은 65.7%가 휴게실의 의자 수가 부족하다고 한 것입니다. 휴게 시간이 되어서 거기에 가더라도 의자가 없어서 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가지 않게 됩니다. 면적이 좁습니다.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그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디서 쉴까요? 기댈 수도 앉을 수도 물을 마실 수도 없는 노동자들이 쉬어야 하는 시간이 됐을 때 어디서 쉴까요? 그걸 물었습니다. 지난 한 달 휴게실 대신 쉬었던 장소를 물었을 때 면세점의 경우 게이트 근처에서 쉬었던 사람들이 44.1%예요. 가끔 공항을 이용할 때면은 게이트 근처에 앉아있는 유니폼을 입은 여성 노동자들, 남성 노동자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인지는 몰랐었습니다. 카페에서 쉬거나 직원 식당, 비상 계단에서 쉬고요. 백화점 노동자들의 경우는 카페가 47.9%로 있지만 비상 계단 역시 37.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절박한 시간과 공간인 휴게시간과 휴게실을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면적을 늘려야 하고요. 휴게실의 숫자를 늘리고 의자 수가 필요합니다. 사치스러운 요구가 아닙니다. 이들의 근무 환경을 생각했을 때 되게 절박한 요구사항인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허리 통증을 느낀 적이 있는지, 목, 어깨, 팔과 같은 상지통을 느낀 적이 있는지, 다리, 발과 같은 하지통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수치에서 75% 이상의 노동자들이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숫자는 같은 나이대 여성 노동자들에 비해서 5배, 2.3배, 3.7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갑질입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절반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20대 여성 노동자들이고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희롱이나 폭력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립스틱이 얼마나 하는 식의 간단한 질문을 한 이후에 그 입술에 묻은 꿀은 누가 먹냐 이런 식으로 성희롱이죠. 하는 경우들. 또 하나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되게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이따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이 고객의 쓰레기를 버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겠다, 죽었다 이런 식의 협박들. 고객으로부터의 갑질 경험을 물었을 때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들은 업무상 불가능한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바꿔달라. 조금 이따 뒤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백화점 면세점이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 깔보거나 업신여김을 경험하는 것들, 외모 평가를 하는 것들,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는 경험과 같은 걸 했던 사람들 역시 20%에 해당합니다. 고객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면세점 백화점으로부터의 갑질 경험도 물었었는데요. 본인이 속한 브랜드가 아닌 백화점 면세점으로부터의 매출 압박을 받았던 경우도 32%. 특히 이런 것들이죠. 본사 규정상 불가능한 교환 환불을 면세점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경우들. 또 고객과 갈등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네가 사과해라. 이런 말을 듣는 경우들이 15%. 그리고 노동자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받았던 경우도 폭력 경험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언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성희롱이나 성적 관심, 원치 않은 성적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위협되는 부역적 행동 경험. 같은 나이대 여성 노동자들에 비해서 3.5배, 3.2배, 8.6배 그냥 높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신체적 폭력의 경험, 실제로 꼬집히거나 맞은 경험들 역시 16.9배, 17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이런 폭력들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고객의 폭력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이게 유용한지. 18.7%의 노동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나 관리자가 보호해준 경험이 있는지, 경험했던 노동자들,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했던 노동자들 중에서 60% 이상은 매니저나 관리자가 보호해준 적이 없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기간이 됐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 숫자입니다. 6.1%가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요. 2.4%가 공황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같은 나이대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같은 나이대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3.5배,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매우 높은 거고요. 이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려고 하면은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 자살이 가장 높은 나라, 우울증 역시 가장 빈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일반 여성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백화점 판매 노동자들이 3.5배, 19배가량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갑질은 계속 생겨나는데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내가 속한 조직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 키워드는 꾸민 노동, 유산 문제, 양육의 문제입니다.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들은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지침에 따라 그에 맞게 화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근무 시간 이외에 근무 시간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노동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그루밍이 꾸밈 노동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물었을 때 추가 노동 시간을 얘기할 때 1시간 이상이라고 말하는 비율들이 25%가량.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백화점 면세점이 건조합니다. 근데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하죠.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에 걸리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 숫자는 의료기관 진단점을 따졌을 때 38.4%라고 하는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나이대 일반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 0.5%와 비교했을 때 (60배) 이상 높은 수치죠. 근데 하나 기억하실 건 그런 지점이에요. 안경을 끼지 못하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안구 건조증에 이렇게 많이 걸려있어요. 안구 건조증은
컨택트 렌즈를 끼면 안 되는 병입니다. 눈이 나빠지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노동자의 눈이 상하고 있는 거죠. 유사한 경험입니다. 계속 서 있어야 하고 앉아 있어야 하고, 계속 서 있어야 하고 앉아 있을 수 없는 노동 환경에서 유사한 경험이 매우 흔했습니다.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꼭 초반에는 서 있는 작업이다 보니 하열, 탁상열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배가 뭉치거나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치료 가거나 했던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먼저 물었던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유사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숫자가 적을 테니 주변 동료의 유사한 경험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이유예요. 그랬을 때 매우 높은 수치였죠. 50%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료의 유산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질문도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 백화점 면세점에서 노동을 시작한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가 유산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 비율은 11.4%였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양육 경험의 어려움과 함께 한국에서 저출산 대책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빠지는 여성 노동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 돌봄 관련 사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해당되는 노동자들 중에서 물었을 때 육아휴직이 해당됐던 노동자 940명 중에 65%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과 노동 환경으로 인해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한 경험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 비율이 한 번 이상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56.9%, 57%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낳으려고 해도 10명 중 1명은 유산을 경험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여전히 계속 힘든 시간이 계속됩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일하는 근무 환경이 바뀌지 않고 이야기하는 인구 대책이라고 하는 지점들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 얘기하겠습니다. 면세점의 경우 특히 아침에 오픈조일 경우에 원래는 이렇게 일찍 열지 않았었는데 지금 6시 혹 6시 반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지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더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죠. 그럴 경우에 수면 시간을 물었습니다. 2시간 출퇴근 시간의 경우 일단 2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들이 26%인데요. 수면 시간을 물었을 경우에 5시간, 3시간 이하로 가고 오는 사람들이 20%입니다. 자, 출퇴근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리는데 하루에 수면 시간이 2시간 이하인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러한 출퇴근 시간 같은 나이대 여성 노동자들에 비해서 2시간 이상 출퇴근에 걸리는 비율들은 면세점 화장품 노동자들이 4.8배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과연 면세점의 브랜드들은 꼭 6시, 6시 반에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지점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가 저희가 보여드린 연구했던 지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새로운 내용이 있나요? 연구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 18세기 산업혁명 당시에 나왔던 겁니다. 화장실을 가게 해달라. 근데 2018년에 값비싼 명품 브랜드를 팔고 있는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가지 못해서 방광염에 걸리고 생리대를 놓지 못해서 피부염에 걸리고 다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게 해달라. 과도한 요구사항이에요. 앉지 못해서 하지정맥염에 걸리고 족저근막염에 걸리고 일하는 동안 기댈 수 없고 물을 마실 수 없고 앉을 수 없어서 휴게실에 가야 하는데 휴게실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통과 항지통, 하지통을 앓는 노동자들이 75% 이상 있습니다. 계속 갑질이 진행되는데
이 갑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조직은 보호해주지 않고 회사도 보호해주지 않죠. 그래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을 갈 때마다 아름다운 상품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상품들에 비해서 그 고급스러움의 대가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몸이 치르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본 연구 결과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 원할 때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달라, 앉아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이 오늘 이 많은 이야기들에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2,806명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질문들에 성실히 답해주셨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의 활동가분들, 노동규합 활동가 현장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음에 같은 연구를 소화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토록 상식적인 요구사항들을 위한 근거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또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고 본 연구가 그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